오늘날 인터넷으로 풀옵션 집 한 채를 주문할 수 있고 가격은 중고차보다도 낮은데 몇 주 뒤에는 그 집이 바로 집 앞까지 배송된다고 말하면 아마 많은 사람은 그저 과장된 광고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지금 중국의 산업 중심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의 공장들은 오래전부터 휴대전화, 전기차, 전자기기만 만드는 곳이 아니게 되었고 이제는 완성형 주택까지 대량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집들은 종이접기처럼 접을 수 있고 트럭으로 운송된 뒤 약 48시간 만에 완전한 생활 공간으로 펼쳐집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빠른 조립 속도나 독특한 디자인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시작 가격이 약 미국 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이 더 큰 충격을 줍니다. 세계 곳곳에서 집값이 이미 대부분 사람들의 손이 닿기 어려울 정도로 올라간 상황을 생각하면 이 숫자는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제품들이 임시 텐트도 아니고 겉만 예쁘게 칠한 허름한 오두막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의 새로운 이동식 주택들은 실제 주거 공간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완비된 주방, 완전한 욕실, 에어컨, 침실 공간을 갖추고 있고 많은 모델에는 스마트홈 기술까지 들어가 있어 휴대전화로 조명, 온도, 다른 기기들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많은 집들이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막 튀어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둥글게 처리된 캡슐형 외관, 현대적인 외장재,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큰 유리창까지 갖추고 있죠. 하지만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발상입니다. 오랫동안 수작업에 가깝고 비싸고 오래 걸리는 건축 상품으로 여겨졌던 집이 이제는 표준화할 수 있고 대량 생산할 수 있으며 산업 제품처럼 빠르게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상품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 모델이 왜 이렇게 큰 관심을 받는지 이해하려면 전 세계적인 주거 위기의 더 큰 배경을 봐야 합니다. 미국에서 호주까지,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많은 대도시에서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사는 일은 점점 더 멀어진 꿈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첫 계약금만 마련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야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주거 문제는 더 이상 한 나라나 특정 사회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뚜렷하게 느껴지는 경제적, 사회적 압박이 되었습니다. 세계 대부분이 아직도 정치적 해결책, 보조금, 가격 억제, 공공주택 확대를 논의하는 동안 중국 산업계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택을 어떻게 나눌지 이야기하는 대신 주택을 만들어내는 생산 과정 자체를 바꾸려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의 전환점은 꽤 뜻밖의 곳, 바로 화물 컨테이너에서 나왔습니다. 광둥의 엔지니어들은 세계가 컨테이너 덕분에 화물 운송을 표준화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집의 구성 부품도 비슷한 원리로 표준화하지 못하겠느냐는 생각이 나온 것이죠. 부품들이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에 맞춰 설계된다면 생산 속도는 빨라지고 비용은 낮아지며 운송도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수많은 우주 캡슐형 주택 모델이 탄생했습니다. 이 집들은 작은 주거 단위로 설계되어 모든 제곱미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현대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주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에만 이런 주택이 5만 채 넘게 판매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이 시장이 더 이상 작은 실험적 틈새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상업 단계에 들어선 시장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델을 진짜 앞으로 밀어붙이는 힘은 단순히 집을 작게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새로움은 모듈식 구조에 있습니다. 제조사들은 단순히 작은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립하고 바꾸고 확장하고 새로운 필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단순한 피난처를 파는 것이 아니라 유연한 주거 시스템 전체를 파는 겁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집은 보통 기초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 안정성을 상징하며 한 번 지으면 수십 년 동안 그 안에서 산다는 관념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캡슐 주택과 모듈식 주택은 바로 그 생각에 직접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활 공간이 사람의 삶과 함께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공간이 더 필요할 때 반드시 철거하고 새로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모듈 하나를 더 붙이면 됩니다. 욕실이나 침실 같은 공간을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기술 부품을 교체하듯 완성된 구성 요소 하나를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유연성이 집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바꾸고 있습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가볍고 이동이 쉽고 빠르게 조립되는 집이라면 당연히 내구성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통 건축에서는 보통 더 안정적일수록 더 무겁고 더 오래 걸리고 더 비싸다고 여겨지니까요. 하지만 하중과 내구성 테스트 결과는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 제조사들은 항공우주 엔지니어들과 협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심지어 중국 우주정거장 부품 개발에 참여했던 팀들과도 함께 복합 소재와 경량 구조 원리를 주택 분야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아연도금 강철 프레임과 단열 복합 패널을 사용한 새로운 구조물이 나왔고, 이 구조물은 전통 건축 자재보다 가벼우면서도 강한 폭풍과 영하 40도에서 영상 50도까지의 극심한 온도 변화도 견딜 수 있다고 홍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된다면 조립식 주택이 반드시 임시 방편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큰 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는 이 집들이 운송되는 방식입니다. 집 전체를 납작하게 접은 상태로 배송할 수 있는데 마치 포장된 가구를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는 몇 장의 나무판과 조립 설명서가 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완성된 생활 공간이 도착하고 설치팀이 약 이틀 만에 모두 세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발전된 접이식 모델에서는 그 모습이 훨씬 더 놀랍습니다. 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크기 구조물이 유압 시스템과 펼쳐지는 프레임 덕분에 3배나 큰 공간으로 변합니다. 쉽게 말해 트럭 위에서는 닫힌 금속 덩어리처럼 보이던 것이 설치 후에는 약 600제곱피트의 생활 면적을 가진 집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변신 장면이 처음 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만듭니다. 전통적인 집짓기라기보다는 기술 시연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극적인 효과 뒤에는 공장의 매우 높은 자동화 수준이 있습니다. 딥 블루 스마트 하우스나 포손 같은 기업들은 생산 라인을 발전시켜 약 28분마다 완성된 주거 유닛 하나를 내놓을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루에 약 50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주택 생산의 논리가 점점 건설 현장에서 공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주택 건설 프로젝트는 날씨, 작업자의 속도, 현장 자재, 집안 조건, 시공 중 발생하는 문제 등 수많은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에 좌우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작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공장 환경으로 옮겨지면 집은 점점 표준화할 수 있고 일정 관리가 더 정확하며 품질 관리도 더 정밀한 산업 제품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 사고방식이 소비자 전자제품과 전기차 산업을 바꿔놓았고 이제는 오랫동안 특히 바꾸기 어려운 분야로 여겨졌던 주택 건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신 모델들은 단순히 접고 빠르게 세우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산둥의 일부 제조사들은 지붕의 태양광 패널을 이미 통합해 최대 3kW의 전력을 만들 수 있도록 했고 여기에 빗물 수집 시스템, 중수 재사용 시스템, 배터리 저장 장치까지 더했습니다. 덕분에 특정 조건에서는 집이 전력망에 거의 의존하지 않고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딴 지역, 생태관광지, 휴양시설 또는 복잡한 기반시설에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개인적인 생활 공간을 갖고 싶은 곳에 특히 매력적입니다. 여기서 집은 더 이상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건설, 에너지, 환경 기술이 결합된 통합 제품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 주택 유형이 저가 주택 분야뿐만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실제 고객층이 제조사들이 처음 예상했던 모습과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많은 회사들은 주요 시장이 재난 구호나 임시 숙소 분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빠르게 생산되고 작게 운송되며 48시간 안에 설치될 수 있는 집이 긴급 상황에 적합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구매자들은 도시에서 아파트를 살 여력이 없는 젊은 사람들, 시골에 주말용 별장을 세우고 싶은 가족들, 리조트를 열고 싶은 사업가들, 또는 고급 글램핑 사업을 하며 한 번에 수십 채를 주문하는 운영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캡슐 주택은 긴급 주거의 빈틈만 메우는 것이 아니라 관광, 휴양, 새로운 숙박 모델, 현대적인 미니멀 라이프 스타일 속으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호주의 한 고객은 알리바바를 통해 캡슐 주택 한 채를 15,000 미국 달러에 주문했고 이후 운송비로 8,000 미국 달러를 추가로 지불한 뒤 6주 안에 설치를 마쳤습니다.
전체 비용은 시드니 평균 아파트 계약금의 10%보다도 낮았습니다. 이 사례는 이 모델의 심리적 매력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줍니다. 많은 대도시에서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멀어지고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새로운 주택 유형은 다른 상상을 열어줍니다. 자동차 한 대 가격에 가까운 돈으로 자기만의 생활 공간을 가질 수 있고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주택담보대출에 묶이지 않을 수 있다는 상상 말입니다. 물론 여전히 토지, 법적 문제, 운송 비용 같은 많은 조건이 붙지만 더 저렴한 방식으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큰 관심을 만들어냅니다. 이 시점부터 이야기는 더 이상 온라인에서 팔리는 눈에 띄는 집들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중국의 이동식 주택 제조사들은 현재 87개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계 조립식 주택 시장은 약 12억 미국 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매년 23%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계속 오른다면 그 영향은 제품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행정과 법 체계까지 건드리게 될 것입니다. 집 한 채를 48시간 안에 세울 수 있다면 몇 달이나 몇 년씩 걸리는 인허가 절차가 과연 여전히 맞는 걸까요? 기술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집이라면 그것은 부동산일까요? 아니면 개인 자산일까요? 집 구조가 더 이상 전통적인 기초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건축 규정도 새로 써야 하는 걸까요? 이것들은 더 이상 이론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독일까지 관계기관들은 이 새로운 주거 형태를 따라가기 위해 규정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흐름의 경제적 영향도 깊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 전통적인 건설 프로젝트는 보통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반면 공장 기반 모델은 직접 현장 노동은 더 적게 쓰면서도 훨씬 높은 생산량을 달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화의 익숙한 역설입니다. 기술은 건설 현장에서 직접 필요한 노동을 줄이지만 동시에 모듈 설계, 신소재, 생산 라인, 물류, 설치 서비스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 주택 건설 산업도 다른 산업들이 이미 거쳐온 것과 같은 전환 경로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엄청난 일자리와 연결되어 있던 산업인 만큼 자동화를 향한 강한 움직임은 반드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오버룩되지만 점점 더 중요해지는 또 다른 지점은 환경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주택 건설은 약 4톤의 폐기물을 만들 수 있는 반면 최신 모듈식 주택은 200kg 미만의 폐기물만 발생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런 수치들은 실제 프로젝트 현장에서 신중하게 검증될 필요가 있지만 그 뒤의 논리는 꽤 분명합니다. 공장 생산은 자재를 더 정확하게 절단할 수 있게 하고 실수를 줄이며 남는 자재를 더 잘 재활용하게 하고 날씨나 현장 문제, 사후 수정으로 인한 손실을 줄입니다. 이 모델이 제대로 확장된다면 건설 폐기물을 크게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은 사실 가장 큰 폐기물 발생원 중 하나지만 대중에게는 자주 충분히 주목받지 못합니다. 배출량과 자원 효율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세상에서 이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장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듈식 주택은 생활 공간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완전히 새로운 사고를 열어줍니다. 전통적인 집은 거의 항상 고정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큰 개조가 필요하면 철거하고 분해하고 폐기물을 옮긴 뒤 다시 단계별로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듈식 주택에서는 건물이 업그레이드 가능한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욕실을 더 넓히고 싶다면 새로운 욕실 모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침실이 하나 더 필요하다면 확장 모듈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주거가 거의 구독 서비스처럼 작동하는 모델까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집 전체를 완전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거 시스템을 빌리고 몇 년 뒤 새 모듈로 교체받는 방식입니다. 스마트폰을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비슷하죠. 이 아이디어가 더 발전한다면 사람들이 소유권을 이해하는 방식에 매우 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때 집은 더 이상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 물체일 필요가 없고 필요와 지불 능력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정되는 생활 플랫폼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모든 주거 문제의 완벽한 해결책으로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첫 번째 큰 장벽은 토지입니다. 집 한 채가 10,000 미국 달러라고 해도 그 집을 놓을 땅이 이미 200,000 미국 달러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 문제입니다. 은행들은 아직
이동식 주택이나 캡슐 주택을 위한 표준화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전통적인 부동산처럼 장기 금융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위치에 따라 운송비가 최종 가격을 빠르게 2배나 3배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는 문화적 장벽이 있습니다. 많은 사회에서 집은 단순히 사는 장소가 아니라 안정, 지위, 세대를 잇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접어서 언제든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집은 그런 생각과 쉽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거의 모든 새로운 주거 모델이 처음에는 비슷한 의심의 눈길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950년대의 이동식 주택, 1980년대의 모듈식 주택, 2000년대의 초소형 주택은 모두 한때 소수에게만 흥미로운 이상한 해결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오늘날의 차이는 기술이 훨씬 더 멀리 발전했다는 점입니다. 이 새로운 집들은 더 이상 낮은 가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포기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많은 모델의 내부 공간은 고급 아파트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난방 바닥, 레인 샤워기, 인덕션 조리대,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유리창, 실제 건축물처럼 세심하게 다듬어진 디자인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단순한 타협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작고 유연하고 현대적이며 덜 얽매이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겁니다. 일부 도시와 지역도 이제 새로운 접근법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캡슐 주택 커뮤니티를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두바이는 이동식 주택으로 이루어진 휴양마을 계획을 발표했고, 미국의 여러 농촌 지역에서는 이런 구조물에 대한 건축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논의의 초점이 이 주택 유형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에서 사회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통합할 것인가로 천천히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미 수만 명이 이런 집을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기본적인 가능성은 더 이상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과제는 법, 금융 시스템, 그리고 무엇을 진짜 집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어쩌면 중국 이동식 주택 혁명의 가장 큰 의미는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질문을 다시 던진다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주거는 이렇게 비싸야만 할까요? 왜 인간에게 기본적인 안식처가 점점 더 투기 자산과 지위의 상징이 되어가고 접근 가능한 삶의 필요가 아니게 되는 걸까요? 더 넓게 보면 캡슐 주택은 단순히 똑똑한 기술 제품이 아닙니다. 주거가 반드시 고정성, 긴 건설 기간, 막대한 비용, 그리고 점점 더 무거워지는 금융 논리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한 세대 전체가 내 집 마련에서 점점 멀어지는 세상에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모든 모델은 엄청난 무게를 가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자동차 한 대 가격 정도로 첫 집을 살 수 있는 미래를요. 자연재해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몇 년씩 기다리지 않고 몇 주 안에 집을 받을 수 있는 미래를요. 은퇴한 사람들이 이미 다 갚은 자기 집을 자녀들 가까이로 옮길 수 있는 미래를요. 생활 공간이 사람에게 딱딱한 건축물에 맞추라고 강요하는 대신 사람의 삶에 맞춰 변화하는 미래를요. 이 모든 것이 낯설게 들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오래된 주거 모델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택시가 한때 차량 호출앱에 도전을 받았고 호텔이 에어비앤비의 압박을 받았으며 오프라인 소매업이 전자상거래로 바뀌었듯이 이제 주택 시장도 비슷한 변화의 압력 앞에 서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이번에는 그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중국에서 온 컨테이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동식 주거 혁명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세계의 나머지 지역이 그것을 기회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익숙한 질서를 흔드는 방해물로 볼지입니다. 현재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가장 큰 장벽은 더 이상 기술이 아닙니다. 중국은 저렴한 주거, 괜찮은 품질, 매우 빠른 건설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아있는 장벽은 주로 법, 금융, 문화적 인식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벽에도 이미 첫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는 이상적인 집의 모습이 더 이상 이전 세대가 쫓아가던 고정된 교외 주택이 아니라 트럭으로 배송되어 생활 공간으로 펼쳐지는 작고 현대적인 구조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바뀌는 것은 집의 형태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안락함, 자기만의 집을 가질 권리, 그리고 기술과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중 하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는 방식까지 함께 달라질 것입니다.